한여름에 헤드폰이라니. 제가 알기로 보통 헤드폰은 가을쯤 돼야지 이제 신제품을 발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워가지고. 블루투스 헤드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제품일 거예요. 소니 WH-1000 X 마크 5가 몇 년 동안 굉장히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몇 달 전에 마크 6가 나왔어요. CJ에서 이번에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저를 뭘 믿으시고 이런 제품 리뷰를 의뢰해 주신 점 감사의 생각 드리고, 새롭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되게 관심 많았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언젠가 좀 할인하지 않을까? 그러신 분들은 뭐 제가 지금부터 떠들 얘기 보실 필요가 없죠. 그냥 뭐 고정 댓글 거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이 제품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호들갑이냐,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거의 10개의 카테고리를 제가 쫙 정리를 해놨는데 미사여구를 최대한 줄이고 좀 정보 위주로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영상이 꽤 길 것 같아요. 대신 타임스탬프를 좀 달아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부분만 찍어서 보셔도 돼요. 이게 전 버전, 박스 크기가 좀 작아졌어요. 근데 이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박스는 하나만 이렇게 손으로 참고로 제가 이번 리뷰만큼은 충격받은 게 많아가지고 어설프게 찍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영혼을 좀 팔았습니다. 지금 좀 되게 힘든데, 파우치도 작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6입니다. 이게 5인데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날까? 헤드폰이 작아졌나? 그런가? 파우치를 여는 방식은 예전에는 지퍼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자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려요. 그냥 수납 방식이 꽤 다르죠. 자, 예전에 5는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만 꺾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아야죠. 이번에 나온 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요, 안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더 작은 크기로 수납이 가능하다. 수납을 좀 더 작게 하는 거 좋죠.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실제로 뭐 귀에 착용했을 때 크기가 어떻게 작아졌다, 커졌다, 그런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동일하죠. 크기 차이는 거의 없다. 디자인도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저거는 새로 나온 6구나 5네, 이게 구분이 가겠죠. 아시는 분은.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사실 디자인적으로도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좀 길쭉한 타입이었다면 여기 좀 동그래지고,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버튼이 바뀌었어요. 블루투스 헤드폰 쓰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버튼이 뭔지를 찾기 힘들어. 볼륨 올리려고 그러다가 다음 트랙 넘어가고 뭐 꺼지고 막. 버튼이 적은 게 좋아. 물론 예전에 5 시절도 버튼이 딱 2개만 존재했어요. 전원 버튼, 그걸 길게 누르면은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그리고 이건 ANC 껐다 켰다, 그리고 2번 따닥, 3번 따다닥 하면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앱에서 정할 수도 있고, 이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전원 버튼과 ANC 버튼의 모양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원 버튼은 동그라미, ANC 버튼은 길쭉하게. 5 같은 경우에 살짝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똑같거든, 길쭉한 게. 6는 이거 전원이구나, 이거 ANC 버튼이구나. 5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나머지 컨트롤은 여기 터치로 합니다. 볼륨 올리기, 내리기, 앞 트랙, 뒤 트랙, 따딱, 일시정지, 이렇게. 이 얘기하신 분들 많이 못 봤는데 5, 6 똑같은데 여기 잘 보시면은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사출하고 남은 거를 가공을 제대로 안 해서 이게 남았나 했는데, 이걸 알면은 헤드폰을 착용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헤드폰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왼쪽으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LR이 안 써져 있어. 어떤 거는 여기 빨갛게 좀 크게 R이라고 오른쪽을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있는데 되게 작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게 그거더라고요. 왼쪽임을 손으로 만졌을 때 딱 알 수 있도록, 물론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도 유용하겠지만은 시각장애가 없어도 만지면서 딱 이게 걸리니까 이게 왼쪽이구나, 이런 깨알 같은 편의성도 있습니다. 크기는 뭐 5랑 똑같은데, 저 군대 시절 머리 사이즈 60 제대할 때 모자인데, 당연히 지금은 더 살쪄가지고 이쪽에 안 들어가. 제가 맞으면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60이면 되게 큰 머리입니다. 최대 늘렸을 때 손가락 하나 쑥 작게 나오는 거는 처음에 낄 때는 다 써요. 근데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정수리를 얘가 누르거든요. 그러면 정수리가 진짜 깨질 것 같이 아파요. 그 고통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아무리 저는 이 푹신푹신한 재질이라고 해도 물리적인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작 컨셉에 따라서 여기에 쇠 바가 들어가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리고 여기 힌지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헤드폰들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르륵 전혀 없어요. 그냥 쓱 들어갔다가 쓱 빠지고, 일단은 이 구조에서는 잡음이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헤드폰을 이렇게 만져보면 만지면서 소리가 나. 뿌지직 뿌지직 뿌지직. 그 소리가 귀로 다 들어와요. 그런 문제도 없고 잘 만들어졌고요. 가장 관심 있으실 부분일 거예요. ANC 마이크가 5 때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안에 하나. 그러니까 한쪽에 4개가 있었다면 이거는 밖에 4개, 이 안에 2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6개. 하나에 4개짜리에서 하나에다 6개를 박았어. 이걸 개발한 소니 엔지니어들이 자, XM5 때 한쪽에 4개 있는 걸 6개로 늘렸습니다. 개발 끝나서 결제를 받으러 갔어. 그럼 결제를 어떻게 올려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ANC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결제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보세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얘기도 좀 해야지. 어떤 헤드폰은 좀 얄쌍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런 호떡 같은 디자인의 헤드폰도 있고, 근데 소니는 약간 이렇게 흉 튀어나오는 디자인입니다. 헤드폰을 쓰면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 보이는 3.5mm 유선 잭이 있는데, 전원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유선 이어폰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완전히 배터리 없고 완전히 끈 상태에서도 완전 패시브하게 사용도 가능하고, 전원을 켜고 유선을 연결했을 때 ANC를 활성화시켜서 유선 헤드폰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 전원을 켜고 하냐 끄고 하냐에 따라서 회로가 관여를 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색은 조금 달라집니다. 어쨌든 둘 다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USB-C 충전인데 아쉽지만 컴퓨터 연결해서 DAC 역할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개선이 된 게 있습니다. 5 때는 충전 중에 사용을 못했더라. 난 그거 몰랐는데 그때. 근데 어쨌든 6에서는 충전하면서도 사용이 돼요. 아마도 내 생각에 사용을 막아놓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노이즈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충전기에 노이즈가 많이 타고 들어오거든요.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색깔도 고민이거든. 예전에 이 색깔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나? 머리 기름이 많으신 분들 지문이 엄청 남거든요. 근데 얘는 지문이 잘 안 보이는. 아, 이거 약간 블루구나. 이거는 이게 검은색이고. 스펙 변화를 간단하게 볼게요. 블루투스 5.에서 5.3으로 변화했다. 사실 체감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LE 오디오 LC3 코덱이 들어갔다. 이거 로우 레이턴시 모드도 되고 뭐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폰은 아직 지원을 안 해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식으로 그걸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화된 전송 방식으로 들 수 있는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 스펙이 솔직하게 써놓은 거예요. ANC 키고 잠식시간.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는 결과 이걸 실측 테스트를 했는데 스펙보다 사용시간이 더 긴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펙으로 뻥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가 변화됐다. 저는 진짜 솔직히 노이즈 캔슬링은 제 돈으로 산 헤드폰이 하나 있어요. 어쨌든 다 아시는 거예요. 비싼 거. 그거를 이길 노이즈 캔슬링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겼어. 5에는 없었던 청취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형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사. 형 왜? 딱 2개를 말하라면은 ANC하고 청취 모드 그 2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크게 바뀐 부분만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딥다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를 좀 길게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중요한 부분만 좀 딥다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구매하고 키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냥 음악 들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쓰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니 전용 앱을 통해서 세팅을 해봐야 돼요. 노이즈 캔슬 버튼 설정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한번 눌렀을 때 어떻게 변할 건지. 제가 볼 때는 끔 상태는 체크 해제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냐 아니면 소리를 뚫어주는 모드냐, 이 2가지를 세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음악 듣다가 제가 말할 때 ANC가 돼 있다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딱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대화 모드를 감지해서 ANC를 막 누르고 아니 벗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어떤 감도로 얘를 풀어줄 거냐, 풀어졌을 때 다시 ANC에 걸린 시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청취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귀에다가 하는 이런 음향 장치와 스피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어폰 헤드폰은 귀 앞에서 바로 소리를 쏴주기 때문에 음원의 소리를 다이렉트로 그대로 귀에다 듣는 거예요. 공간감이라는 게 없어요. 믹싱 엔지니어가 입힌 공간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도 높은 음원 그 자체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 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오디오 애호가들은 좋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목을 맨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이 공간, 방 안에서의 어쿠스틱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어? 그 소리에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좋은 스피커에서 좋은 공간에서 울리는 그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니에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스피커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모드를 하나 넣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청취 모드인데 총 4가지입니다. 내 방, 거실, 카페, 그리고 영화관, 페이즈, 리버브, 딜레이 같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방에 내 스피커 앞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거실, 카페, 영화관에서 듣는 것처럼. 이게 한마디로 음장 효과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예전에는. 왜냐면 되게 어색했어.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때 그 매력이 있는데 집에서는 큰 소리를 듣지 못하거든요. 흡사 내가 진짜 방에서 스피커로 듣는 듯한 그 뉘앙스가 전달이 돼요. 물론 이게 아주 분석적인 음악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는 꺼야지 당연히. 음악이라는 게 항상 분석적으로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음악은 예술이에요. 100%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공간감이 있는 소리가 더 편안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파이브 밴드 EQ였다가 10 밴드, 10개 페이더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세팅이 가능한 거죠. 물론 좀 이따가 뭐 기본 음색에 대해서도 뭐 테스트한 것도 보여드리면서 그래프도 보고 할 텐데, 블루투스 헤드폰은 이 안에 액티브한 회로가 있어요. DSP가 소리를 막 주물러 가지고 만든다고. 대표적인 게 EQ죠. EQ를 살짝만 조절해도 이 헤드폰의 특성은 완전 확확 바뀌어 버려요. 물론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EQ 조절의 자유도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냐. 그리고 EQ를 과하게 줬을 때 엉뚱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긁히는 소리가 나거나 완전 깨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 허용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EQ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났다. 기분이 안 좋아서 EQ 많이 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순수주의자. 나는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 이거 있는 그대로 소리 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미 다 만진 소리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5에서 억스로 유선 헤드폰처럼 써버리면은 이 DSP가 싹 다 꺼집니다. 음색이 많이 바뀌어요. 정말 순수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끄고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헤드폰 벗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이렇게 탁 켜가지고 켜는 헤드폰들의 가장 큰 문제가, 쓰다가 잠깐 벗어났어. 다음날 보면 배터리가 없습니다. 다 닳았어. 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벗으면은 꺼져요. 바로 꺼지진 않고 얘가 좀 기다리는 것 같아. 조금 기다리다가 딱 꺼져버리더라고. 이 안에 센서가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그 센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벗었을 때 음악도 자동으로 멈춰요.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 가지 제가 정말 그렇지 제가 만세를 불렀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제 페이드인 안 걸립니다. 요즘에 진짜 복골복이, 어떤 거는 주구장창 모든 제품에다 강제 페이드인을 거는 회사도 있어요. 곡을 탁 플레이할 때 곡의 첫 부분에 소리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 빌리진 들어보시면 처음에 킥드럼이 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강제 페이드인이 걸린 제품들은 킥드럼이 안 들립니다. 웅땅 이렇게 들어가요. 쿵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귀도리 파파님의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알팅스.com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참고로 알팅스.com에 이런 내용을 제 유튜브에 써도 되냐라고 질의를 해서 제가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옛날에 받아놨어요. 레퍼런스를 뭘 잡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난 솔직히 다른 헤드폰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거야. 그런데 WH-1000X 시리즈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일단은 5
를 잡았어요. 한 가지가 딱 띄는 게 6 버전에서 저음이 좀 내려갔어요. 오히려 저음의 양은 5가 더 높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음이 많고 고역대가 좀 세고 해서 좀 V자가 좀 심한 곡선이었다면은 요걸 조금 더 가다듬었어. 저음을 살짝 내리고 고역도 살짝 내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개선됐냐,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큼 차이 날까요? 제일 현실적인 거는 내가 끼고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서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같은 노이즈를 반복 재생할 수가 없어. 지하철 노이즈 되게 리얼한 걸 하나 찾은 다음에 제 가진 스피커로 집에서 빠방 이렇게 틀었어요. 자, 첫 번째 비교는 대화 모드, 소리가 일부러 뚫어주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이거는 뭐가 더 좋은 거죠?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다. 얘가 대화 모드에서는 대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이즈 중에 중간에 덜컹 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노이즈 중에서는 가장 큰 노이즈고 가장 잡기 어려운 노이즈예요.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제가 껴본 헤드폰 중에 누구나 다 아시는, ANC는 아직까지 얘 따라올 게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를 써보기 전에는 그게 제일 좋았던 건 맞았어. 순위로 따지면은 얘는 3개 중에 꼴등, 그게 2등, 얘가 1등이에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저의 믿음이 싹 무너졌습니다. 어디 가서 야, ANC는 그래도 짱이야, 이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아까 보셨던 거는 풀레인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음부터 고음까지 전부 다 본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행기 탔을 때 뭐 사무실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마크 6가 훨씬 좋죠. 사무실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좋아. 자, 이거 좋은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리키지 테스트인데, 이건 뭐냐면은 바깥에서 소리가 들어온 걸 막아주는 ANC 개념이 아니라 정반대로 안에서 플레이했을 때 밖으로 새는 소리. 그러니까 뭐 조용한 독서실에서 음악 들을 때 얼마나 밖으로 새냐, 이거 많이 새면 안 좋잖아. 2kHz에서는 살짝 6 버전이 높은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밀착성이 더 좋다는 거죠. 음악 소리가 밖으로 덜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인데 이것도 좀 놀랍습니다. 예전 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저역대가 의미 없다고 해서 그냥 컷해버린 것 같아요. 6에서는 저역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 자체 마이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노 스트레스 꽈트로. 하나 둘 셋. 지금은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 둘 셋 넷, 우노 스트레스 꽈트로. 지금은 소니 WH-1000XM5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 둘 셋 넷, 우노 스트레스 꽈트로. 자, 지금은 소니 WH-1000XM6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 둘 셋 넷, 우노 스트레스 꽈트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헤드폰들을 각각 볼 수도 있고, 저처럼 2개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거든요. 링크를 제가 달아둘 테니까 한번 가서 봐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주관적입니다. 느낌적인 느낌도 좀 많아요. 저는 집에 헤드폰이 아주 많아요. 최고 비싼 게 200만 원짜리부터 이렇게, 제가 뭐 황금 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상대적인 차이는 잘 느끼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헤드폰들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드럽습니다. 이거 뭔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인 거야. 고역대 같은 경우에 악기 하나가 전부 다 날 서서 구분돼서 들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뭉쳐있지도 않아요. 그 고역대의 악기의 소리들을 잘 뭉쳐놓은, 잘 믹싱이 잘 된 것처럼 들려. 그러니까 고역대가 꽤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귀가 그렇게 피로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오래 들어도 귀가 좀 덜 피로한 5 시절에 많은 분들이 좀 저역대가 너무 좀 센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었나 봐. 이건 약간 밑에 저음이 그냥 붕, 이거는 약간 눕 하고 달라붙는 소리야. 중고역대도 좀 들어보면 차이가 있긴 있는데 가장 크게 들리는 거는 저역대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어떤 음향 장비든 간에 뇌이징이라는 게 100%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징, 뭐 버닝돼서 소리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의 철학은 뇌가 익숙해지는 게 90% 이상을 생각하거든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는 처음에 들을 때 소리가 되게 좋아. 와, 내가 좋아하는 소리야.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소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벗는 헤드폰이 있어. 헤드폰뿐만 아니라 이어폰,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거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이거 너무 딥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고역이 좀 분리감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은 쓰면 쓸수록 요거 소리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니 제품들이 그래요. 처음엔 약간 갸우뚱하는데 쓸수록 요 소리가 상당히 괜찮은 소리처럼 들린다. 아마도 소니에서 추구하는 철학 자체가 약간 그쪽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5에서는 소리가 뭐 저음이 뭉쳐서 들리고 이건 또렷해지고 뭐 고역대가 거친데 뭐 정갈하게 바뀌었다 뭐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얘한테 씌우고 싶진 않습니다. 얘도 엄청 좋은 헤드폰이에요. 그때 리뷰할 때는 와 좋아졌어요 했다가 지금 이거 나왔어도 이걸 막 까면 안 되지. 저역대가 벙 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소리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역이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붕 깔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능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좋아졌어. 세상에 완벽한 기기는 없다. 공동구매하고 뭐 엄청나게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려야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들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단점, 문제점도 있고 좀 더 개선했으면 대박일 텐데 이런 점도 있어요. 잘 걸러서 들으세요. GPS 기반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걸 얘가 알아채리고 음악을 틀어줘. 이거 쓰시는 분 몇이나 될까 싶어, 솔직히. 블루투스 연결하자마자 앱에서 자동으로 위치 기반 GPS를 켜버립니다. 그거 되게 짜증나요, 사실. GPS 키면 배터리도 빨리 닳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굳이 자동으로 얘가 뭐 나와야 돼?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아침에 출근하러 걸어가는 길을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음악을 틀어줘야 돼? 내가 듣는 음악 눌러서 듣는 게, 물론 제대로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GPS는 비활성화 해놨습니다. 앱에서 세세한 세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소니 카메라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도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 카메라 메뉴 들어가갖고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거 어디 있더라. 심지어 결국에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메뉴 세팅하는 걸 검색한 다음에 저기 있구나. 그래서 메뉴를 찾아서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니 기능을 드립다 많이 넣어놓는데 메뉴 세팅이 굉장히 복잡해요. 같은 세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앱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 기능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어디 있더라?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이디어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5밴드에서 10밴드 EQ 세부적으로 조절 가능한 거 좋습니다. 몇몇 헤드폰들을 보면은 자체 앱에서 청력 측정을 도와줍니다. 자체 앱이라기보다는 미미라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별도의 앱을 통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끌고 와서 나의 청력 상태에 따라서 역보정을 해서 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귀가 고음력이 잘 안 들린다 이러신 분들도 그 청력 보정을 해서 들으면은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음악 듣는 것처럼,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개선돼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얘도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360 리얼리티 오디오 항목이 살짝 제가 스쳐 지나갔는데 돼요. 하지만 저는 못 써봤습니다. 제가 쓰는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과 어떻게 연계해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 서비스를 써야지 360 음향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제가 써본 헤드폰 중에 제일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30분은 봐야 돼요. 더 충격적인 건 배터리 몇 % 남았음, 뭐 블루투스 페어링 뭐 이런 안내 멘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 영어로 돼 있어요. 그거를 한글로 바꾸는 세팅이 20분 넘게 걸려요. 펌웨어가 아니라 그것만 한국어로 바꾸는 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나가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눌러놓고 자세요.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 DAC로 작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블루투스의 가장 큰 난제가 뭐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코덱이잖아요. 앉아서만 업무 볼 때 듣는다. 그래서 충전도 되고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쉽지만은 충전만 됩니다. 다행인 거는 얘는 충전 때 쓰지도 못했어. 충전 때는 작동 불가. 근데 이거는 충전하면서도 쓸 수 있게 된 거는 다행이죠. 청취 모드를 지금 단순하게 방, 거실, 카페, 영화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한 단계를 확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다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저는 기타 앰프 같은 영상 많이 올리죠. 전설의 기타 앰프가 지금 디지털로 다 들어갔어. 자, 예를 들어서 전설의 하이파이용 스피커들이 있다고 쳐요. 많아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비싸고 아주 잘 꾸며진 공간, 리스닝 룸, 오디오 룸, 스피커뿐만 아니라 그런 공간, IR을 시뮬레이션해서 커스텀 리스닝 룸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다고 쳐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스피커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제이 머시기 회사의 뭐 4로 시작하는 어떤 스피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오디오 리스닝 룸 같은 거 누르면은 마치 그 공간에서 그 스피커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미 기타 앰프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그 정해진 기능만 쓰던 피처폰 시절에서 스마트폰 시절로 넘어오면서 사용성이 엄청나게 확장됐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청취 모드가 다른 제품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만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지금 청취 모드가 4가지라고 했잖아요. 방, 거실, 카페, 영화관. 방하고 거실 사이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방보다는 조금 더 공간감이 있고 싶고, 거실은 공간감이 조금 너무 큰 느낌이 들어요. 중간에 하나가 있으면 다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현명한 소비자는 겨울 옷을 여름에 산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 하나 장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만큼 다른 리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좀 하고 영상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를 일단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를 제가 가지래. 이제 골라야 되거든요. 저 영상 찍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 사실 요 녀석으로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왔어요. 검은색으로. 진짜 제 머리 기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닦아줘야 돼요. 저는 이거. 저는 요 하얀색, 요 아이보리색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동글동글 귀여운 맛은 있어. 딱 끼면은. 자, 제가 어떤 제품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앱 그거 있죠. 나 되게 좋아해 사실 그거. 근데 제가 그걸 끼고 거울을 볼 때마다 웃음이 터지는데 그 예전에 그 손오공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 귀처럼